그분들을 따르는 분하고 여러분 출자금을 약 8천억에서 1조 2천억이란 돈이 경찰 조사, 금수대 조사에서 빈답니다. 여러분 출자금 중에 어디 갔을까요? 업되잖아요. 업되는 걸 어떻게 우리는 4천억 정도 찾아다 놨을까요? 박수도 안 쳐요. 이제 4천억. 자, 화장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돈이 38년 동안 2,800개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1번, 야, 여기 방송 나와서 끝났어. 야, 여지껏 2,800가 38년 동안 다 망했어. 여기도 지랄하고 버티지만 곧 망할 거야. 빨리 가서 줄 서자. 그리고 다 데리고 간 리더 1번. 많죠? 지금도 끌고 가는 리더가 많죠? 2번,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변호사 사서 압류만 잡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 2번. 여기 중에 다단계를 한 37년 한 선수들도 계세요.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얘기. 3번. 내 동행자들과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 돈을 찾아주라고 하는 멍청한 리더가 아닌 고마운 리더. 이들은 돈 벌어요. 이 사람은 돈도 못 벌고 저같이 멍청한 사람, 여기 이 양반처럼 멍청한 사람,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망해가는 회사를 신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신이 신탁으로. (38년간) 모든 회사가 문을 닫았고 이들로 인해서 다 다단계로 또 갔고 변호사 사서 2차 가해 또 당하고 이렇게 싸우던 사람은 돈 다 깨먹고 좋은 꼴도 못 보고 때려치고 집에 갔으면 되는데 다단계 꾼이 돼서 다시 이런 리더로 돌아갔어요. 근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탁을 여러분 도와드려서 협조하면 빨라야 7개월에서 1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2달 반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월 1일자입니다) 신탁 약정. 12월 13일 날 잘못된 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여지껏 38년 동안 싸우다 다 죽었는데 이분들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게 시더스 신탁입니다. 드디어 해내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시더스 살리기 운동 본부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높은 사람 직함이 뭐예요? 대표의 맞죠? 본부장 누구예요? 이성희 변호사님이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고 수원에서 보혈 찬양할 때도 얘기했죠. 본부장이라고. 그럼 시더스 살리기 운동부의 총책임자가 본부장이죠. 그 본부장이 누구예요? 근데 제가 본부장 직함을 나 본부장이야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제가 명예를 탐했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전부 다 저한테 확인 안 해서 오류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돌리면서 단 한 명도 불평불만이 안 생기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 하나 가지고도 감투만 쓰면 다 시키고 난리나. 통장반장만 한 번 돼도 이전에 직급이 있어요 없어요? 단장, CS 실장, 본부장, 폼장, 수석이사, 수석 트리플, 더블 VIP 있었죠? 그리고 비상대책위 위원장들을 제가 지역별로 만들었죠. 다시 위원장 직함 주면 내가 원래 위원장이하고 싸워 안 싸워? 줄 직함이 없어서 지역 대표를 드린 겁니다. 대표. 이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이러니까 통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비대위 통합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통합하는 순간에 내가 위원장 할 거야. 하니까. 아니면 공동위원장에 이럴 거니까. 그래서 통합 안 돼요. 근데 통합시켰죠. 어떻게? 위원장 당신이 해. 내가 해도 돼? 이 사람한테 위원장 당신이 해. 방향만 하나로 가자. 시더스를 살리는 일로. 통합시켰습니다. 자기 직함 뺏었어요 안 빼겠어요? 위원장 다 해라고. 그래서 대표라는 직함을 쓴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시더스는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살리기 운동 더 해야 돼요? 그럼 운동본부는 좋은 일을 한 추억의 기록으로 남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남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서 만들어 온 회사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할 이유 있어요? 제가 뜬 적도 없잖아요. 제가 대표라고도 얘기 안 했고 제가 만들었다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뜬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 있어요? 집행부한테 월급 한 번 안 주고 8개월을 잡아돌렸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리더라면 따라올까요? 집행부 얘기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계속했으면 따라오셨어요? 반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죽였어요. 왜? 월급도 안 주니까. 저분들 산하에 참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속이면, 거짓말하면 저분들이 가만 안 놔둔다고요. 맞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여러분이 겪은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붙어서 11명이 있는데 뭘 거짓말해? 뭘 뺏어서 돈이라도 갖다 줬어야지. 자, 그러면 시더스 신탁이라는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법인의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대표 18명이 계세요. 이순신 후에 대표가 11명이면 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가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는 끝났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시더스 신탁이 새로 간다고 얘기하셨죠? 이 안에 맞는 직책이 있겠죠? 이거의 대표가 여기도 대표예요? 그럼 대표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이성희 변호사와 저의 정책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아직도 주동호 광주 위원님이 예전에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이 지금도 호남 대표십니까? 아니죠? 시더스 신탁의 대표가 19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죠. 근데 아직도 대표 직함을 막 써요. 독방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죠? 맞죠? 살리기 운동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더스 신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대표가 11명이면 돼, 안 돼? 그러면 제가 어떤 대표를 잘랐어요? 정도희 대전위원님, 아직도 대전 대표십니까? 김정한 서울 위원님, 아직도 서울 대표세요? 아닙니다. 이게 다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기들이 대표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자, 시더스 신탁이 만들어졌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까 온 분은 들었죠? 딴 생각했단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이름이 만들어진 것을 현장의 당사자 아니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가 이걸 제안했대요. 그리고 누가 이걸 했대요. 현장에 없던 사람이 했대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뉴 시더스 신탁 주식회사, 이성희 변호사님도 저도 이렇게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아세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분들이 각자 생각한 이름이에요. 이해되셨죠? 각자 이름을 생각한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끝나면 이 회사에 아까 강의하면서 폼장님한테 사업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8월, 9월 돈을 벌을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아까 5개까지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렌트카 문제 어떻게 한다고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이름부터 얘기할게요. 최종렬 목사님 계셨고요. 또 본사에 용역으로 올 직원들 계셨고요. 또 리더 3분이 계셨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인데 왜 고소를 당합니까? 이 사업 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진술서를 씁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됐어요. 본인이 신탁된 돈을 쓴 적도 없고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탁위원회 대표로 모든 걸 품위서를 올려서 했다고 진술서를 썼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됐어요. 뭘 대표를 하니 뭐를 하니 이거 하나 쓰라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받는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면서 무슨 신탁위원이요. 그날부로 제명이에요. 이성희 변호사가 오늘 선임했다가 조금 이따 제명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신탁위원에 대해서. 자, 그래서 거기 사무장님한테 내가 고소당하면 안 되니까 대표를 누가 세워라. 그게 시더스가 시사모란 법인으로 2월 21일 날 출범해요. 그랬는데 그걸 운영하던 분들이 전부 다 사임했어요. 대표도 사임하고 이사도 사임하고 다 사임했어요. 그래갖고 그 법인을 이성희 변호사님이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사모는 전부 다 사임했다고. 활동을 안 했어요. 초창기 하다가 안 했다고. 시사모가 돌아간 적 없어요. 그 뒤에. 시사모가 돌아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고소당하니까 신설법인의 대표가 세워져야 고소를 신설법인의 대표한테 고소하지요.
아셨어요? 그래서 고소당할 대표로 저를 지목한 거예요. 그 전에 이 발표되기 2달 반 전에 제가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저는 거의 다 미리 얘기해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고소당해서 불편한 일이 계속 생기면 금수대 조사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제 앞으로 하세요. 본인은 심판으로 그냥 계시고 모든 일은 제가 했다고 하십시오. 왜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구속돼서 수사를 받던 잘못되면 변호사님은 저를 변호할 수 있지만, 변호사님이 구속되면 제가 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변호사가 아니라 변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방송에 얘기한 거예요. 나 대신 고소당하고 징역 갈 수도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임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정길령이에요. 그래서 고소고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이런 대표면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이름 얘기할게요. 이 이름을 또 누군가 했다니까. 안 그러면 이 회사에 왜 시작이 됐는지 근간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노실장님한테 그러면 할 사람이 정길령 대표밖에 없으니까. 왜? 이 싸움을 고소고발 당해도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노실장님한테 신탁으로 법인 이름을 바꾸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혜진 신탁으로 합시다. 이성희 신탁으로 합시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됩니다. 시더스가 망해가며 침몰하면서 신탁을 통해서 살아났으니까 시더스의 신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돼서 이 이름이 떨어져 있는 시더스가 살아난 것이 신탁이다. 그래서 시더스 신탁이 된 거예요. 이 이름이 왜 생겼는지 아셨죠? 근데 뭘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최종일 목사님하고 니더 두라고 본사 직원이 있는데 협의하다가 나온 말인데, 내가 볼 때 듣고서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이걸 퍼다가 그대로 그 사람 말을 옮깁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알려줬을 텐데. 이해되셨죠? 이래서 시더스 신탁이 그들과 고소고발 당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시더스 신탁의 이름을 마지막 전쟁을 치를 함선, 그래서 이순신호라고 명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순신호를 솔라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광복절 날은 휴일이라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를 해서 음향시설을 7kg짜리를 맞추려고 했더니 7kg를 변호사님이 업체에서 사준다고 그랬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그런 방법이 생각나서 업체에 전화를 한 뒤에 이게 있는 업체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갖고 있어요, 7kg라. 본사에 있답니다. 그래서 발주는 됩니까? 그랬더니 된대요. 근데 내일은 다 쉬잖아요. 광복절날. 배달도 안 되잖아요. 해방된 날 이순신호가 출항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사에 있는데 발주가 된다는 업체를 찾기 찾았어요. 그때가 4시 47분이. 5시면 다 마감됩니다. 내가 돈을 보낼 테니까 발주를 시켜주세요.
아, 근데 오늘 못 나간대요. 발주는 됩니까? 된대요. 발주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분한테 그래요. 발주해서 바깥에 내달라고, 시루로 간다고 통보해 주세요. 예? 아니, 본인 퇴근하시고 송장 거기서 끊어서 문 밖에 내놓으면 저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니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5시에 문 닫은 본사에서 6시 10분에 7kg짜리를 찾아갖고 옵니다. 유튜브에서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솔라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순신호가 안 돼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지 차가 없어.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해. 어디 멀리 있다는데요. 탁송비 줄 테니까 탁송해. 그랬더니 3시쯤에 천안에 딱 도착시키던데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제가 해요? 계속 이 시더스가 신탁이고 살아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제가 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공은 하나님에게, 이성희 변호사님에게, 그리고 집행부에게, 리더들에게 공을 돌렸지 제가 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명예를 탐했나요? 없죠? 그래서 저 믿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름 잘 졌어요? 잘못 졌어요? 자, 만약에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사짜고 나쁜 놈이면 저분이 저 하나 감당 못할까요? 허시고도 넘치고 남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쁜 놈이면 저분이 악의 구렁텅이에 쳐버려서 똥통에 처박을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성희 변호사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고문 변호사를 또 누가 선임을 했대. 그분은 선임했다고 그래요. 저는 추대했다고 그랬어요. 이성희 변호사님을 어떤 분이 기도 응답 받아갖고 감사하게 우리한테 보내주셨죠. 기적? 그래서 기적의 신탁이 일어났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분은 그래서 칭찬받아도 마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선교사로 추대했죠. 그래서 축하해드렸고 계속 띄웠죠. 영적인 오인방에. 이걸 띄운 분이 최동열 목사님이에요. 살리는 파수꾼 이성희 변호사, 그걸 지키는 파수꾼 정길령, 세우는 파수꾼 김홍곤 KTN 방송의 대표. 그리고 아무도 안 띄웠죠. 근데 최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분이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뭘로 해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니까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띄워드렸어요. 왜? 칭찬받아도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최종열 목사님은 자기를 안 띄웠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띄워드립니다. 정확하게 파수꾼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이제? 그런데 이성희 변호사님이 해임당했어요. 그런데 해임 안 당했으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은 전 회장이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만약에 이성희 변호사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데 만약 해임안 당하고 변론했으면 이상은 회장은 살아났겠죠. 그럼 여러분 돈은 어떻게 받아? 그러면 잘리는 것도 저분이 하셨나요? 그런 기도나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잘렸을 때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최정열 목사님과 18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주동호 대표도 참석했죠? 그럼 제가 거짓말하면 다 저하고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서 독대합니다. 만약에 잘렸으면 대박. 그랬더니 잘려서 가뜩이나 기분 나쁜데 잘렸으면 대박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 문제 있는 이상은 한 사람 변호하지 마시고 23만 명을 변론하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고문 변호사가 아니에요. 23만 여러분의 이 회사의 임원인 법률 고문으로 추대했다고요. 뭘 고문 변호사로 선임을 해요? 말장난들 진짜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변론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 죄송해요, 그분한테. 그날 법률 고문으로 추대하면서 제가 수임료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유광식 기자님하고 K10 김홍근 대표가 왔을 때 거기서 못을 박습니다. 혹시 돈을 주고 선임하지 않아서 안 하실까봐. 그때 고문 변호사로 수락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네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많이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얼마를 많이 시더스를 같이 살려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살리면 여러분 많이 주셔야 돼요? 주실 거죠? 거짓말했어요 제가? 많이 드린다고 그랬지 언제 준다고 말 안 했죠?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보면서 웃으시면서 그래. 도대체 뭐 하던 분이에요?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자, 그러면 고문 변호사는 선임하는 거죠? 선임이 아니라 삼고초려한 거예요. 제가 삼고초려. 삼국지에. 제발 23만을 위해서 저희의 법률 고문이 돼주세요. 부탁할 때는 제 부탁을 수락해 주세요. 온 거예요. 수락. 고문 변호사를 수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수락. 선임이 아니라 수락. 단어가. 그래서 추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임했단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되셨어요? 고문, 법률 고문 변호사로 수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락. 그랬더니 수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법률 고문 맞으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다 자세히 가르쳐 줬을 텐데 안 물어봐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그러면 시더스 신탁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이 강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과 나의 동행자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 치세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천안에서 와서 어젯밤에 오늘 또 이렇게 집행부 전체와 18명의 집행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박수. 저분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내 가족과 내 동행자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뛰는 분들이에요. 제가 혼자 뛰는 게 너무 불쌍하다고. 그렇게 요구도 먹고 그런데도 의지를 꺾지 않고 목숨 걸고 뛰고 있는 제가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공격받을지 모른다고 집사람하고 쌈박질하고 이혼하자 그러면서도 달려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안 뛰어요? 저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자, 이순신호가 가는 것은 두 가지를 갑니다. 마지막 전쟁.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에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 참 많은 분들이 잘못된 분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안 그만둡니다. 아직도 주수도 회장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왜? 은혜 받았잖아요. 20억, 30억, 50억 인생에 그런 은혜를 준 분이 어디 있어? 끝까지 의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안 끝나요. 끝나면 이순신 장군 죽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끝내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전쟁이 안 끝나면 안 죽죠? 그분들이 저를 안 죽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수도 회장처럼 이상은 전 회장을 지지하고 갈 겁니다. 아셨죠? 제가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재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부산이 쟁취합니다. 선수가 있어요. 선수. 서울까지 쫓아와서 1박 2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쫓아다니면서 부산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순신호 출발의 첫 번째 전쟁의 싸움의 종지부가 부산에서 해달라고 그래놓고 제가 답을 안 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늦어지면 광주한테 뺏길까봐. 적십자 회관이 여름 휴가라 대관이 아무것도 안 되고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된대요. 이래서 주동호 대표가 자리를 뺏깁니다. 하여튼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해내요. 그리고 집에도 안 가고 끝까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순신호를 타고 여러분을 지키고 시더스가 재건되는 작업에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건지에 대한 강의를 낮에도 했고 어제 김해에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해드린다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가장 빠른 이순신호의 정책을 듣게 해준 열혈전사 오기자 본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떠요? 잘한 분을 칭찬해서 띄워드려요. 그걸 잘해서 지키는 파수꾼. 아셨죠? 자, 이제 재건 작업합니다. 1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재건이란 얘기는 사업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독방에다 좀 이상한 거 좀 올리지 마.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그러면서 죽는다는 소리 얘기는 웬 가십거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좀 하지 마. 6개월 동안 도와주고 7개월 동안 도와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도움 드렸고 돈도 찾아다가 놨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저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왜 톡방에다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발 좀 나오라니까, 나와서 좀 도와달라니까. 톡방에서 영웅 되려고 그러지 말고. 보니까 무진장 똑똑한 분들이요. 제발 좀 나오세요. 나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톡방에서만 똑똑한 영혼이 되지 마시고 바른 소리 하고 싶으면 나와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주소 알아서 찾아갈 거예요. 바른 소리 하면. 자, 1번. 여러분, 렌트카 문제. 이걸로 여러분의 다 죽었던 조직을 다 부활시켜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만 나오면, 저만 따라오면 다 혼자든 둘이든 따라오면 조직은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했죠. 조직이 만들어지나 한번 보세요. 지환으로 도망가서 안 오지요. 그거 데리러 간다는 내 밑에 폼장이 가서 자빠졌지요. 기죠? 렌트카 문제는 도의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은 전 회장도 한 집에서 렌트카 4대 뽑으라고 시킨 적 없어요. 멈추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비싼 차 타라고 시켰어요? 공짜니까 소도 14마리씩 잡아먹었죠. 자, 그러면 이건 선의적 차원입니다. 왜? 여러분 동행자한테 다 가족한테 걸려 있으니까. 그럼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알려드리면 도움되는 거죠. 도의적이냐 아니니까 책임지라 마라. 그런 거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 이상은 회장 강남역 9번 출구 앞으로 가시면 돼요. 보니까 120만 원이면 되는 차를 170만 원씩 내고 계셨더라고. 그러니까 화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의 아픔이니까 도와드린다고.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렌트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밑에서 공격받잖아요. 그거를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 안에 지금 직급은 폼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본부장도 다 그만뒀어요. 단장도 다 그만뒀어요.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도 다 본부가 멈췄어요. 그러면 이 안에 직책은 누구만 있어요? 정길영 대표와 대표도 단일 대표입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이사 2분까지 다 선임했는데 난리가 뒤집어지고 감사로 이거에 설명드려요. 시더스 신탁에 정길영이를 대표로. 그래서 법률 고문이니까 이분이 여지껏 고생했으니까 저는 지분을 드려야 되고 그분에게 대우를 해드려야 돼서 감사로 들어와서 저를 감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구심 이거 자꾸 물어보니까 최정렬 목사님 그리고 이미경 선교사 이분들을 이사로 추대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성희 변호사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히더스 신탁이 못 갑니다. 시끄러워서. 나도 빼세요. 나도 여기도 다 없이 이 상태로 선장이 많으면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혼자 가세요.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혼자 가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영적인 존재들하고 다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KT는 운명 공동체니까 우리가 살아나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분조차도 결정한 적 없습니다. 월급조차도 결정한 거 없어요. 계속 봉사만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종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못합니다. 이렇게 갖고는 절대 이순신호가 출항하자마자 폭파됩니다. 한 마음으로 가서 싸워도 바빠 죽겠는데 밥그릇 싸움이라도 하고 있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저한테 전권을 주지 않으면 대표이사 안 합니다. 그럼 이성희 변호사님이 결단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전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전체를 운영하는 전권을 받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수락한 뒤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다가 돈 넣지 마세요. 제가 정말 필요한 것만 품위서를 올리면 타당한 것만 승인하셔서 넣어주세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저도 사심이 생길지 모릅니다. 전권을 받았으면 다 받아도 되잖아요. 안 받겠다고요. 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을 변호사들 막 몇십억 줘서 저하고 싸우고 여러분을 뽀개고 파산시키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라도 막 들어오고 뭐 한다고 그러면 또 의심해서 어떻게 믿고 싸워요. 그리고 이순신호를 타고 갈 때 제가 누구를 타지 말라고 그러고 한 적 없어요. 이순신호는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분이 타야죠. 그냥 가만히 있을 분이 타면 돼요, 안 돼요? 반대하는 분이 타면 돼요, 안 돼요? 시끄럽게 할 분이 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혈 찬양에서 얘기했죠. 여기는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길 용사들만 타고 갑니다. 나머지는 어떤 배를 타던 그 자리에서 내 동행자 파트너를 살리는 일을 도와주는 걸 하시던 아니면 전쟁을 끝나고 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던 기다려달라고 했죠. 제가 누구를 자르고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고요. 싸움을 한 마음으로 할 사람 아니면 타면 안 된다고요. 잘랐습니까? 전 자른 적 없어요. 일기집행부 6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분들 시사모에게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반납했어요. 황시자 부총장님, 제가 그분들을 잘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해운대 얘기니까. 안혜정 부총장님, 제가 그분들을 잘랐습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배신했다고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신호 부총장님. 자른 적이 없어요. 왜 안 잘랐는지 가르쳐 드려요? 만약에 저한테 잘못했으면 제가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집행부를
자른 적 없어요. 전 누구도 자른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서. 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아무리 도움을 줬던 자르는 순간에 반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출자금을 해먹은 분들과 여러분의 지금 출자금을 못 받아서 싸우는 분들 속에서 이쪽으로 많이 데리고 와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또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형을 짙게 받으려고 계속 작업하는 분들하고 저는 전쟁 중이죠.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내분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들은 내분이 일어나서 싸웠죠. 그래서 반쪽으로 갈라지고 또 네 쪽으로 갈라졌죠. 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제가 할까요? 만약에 저한테 등에 칼을 꽂는다고 해도 아프겠지만 내가 자르면 어디 갈까요, 이분은? 저쪽에 딱 붙어서 저 공격하겠죠. 그냥 남아서 저 등에다 칼 찔러도 하도 맞아봐서 12번이나 맞아봤어요. 12번이나. 가장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안 잘라요. 그럼 자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르면 저쪽에 가서 탁 붙어갖고 여러분 공격할 건데 그래서 안 자른다고요. 이해하셨죠? 자르면 제가 저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건데 자르겠어요? 그럼 잘랐다는 얘기도 또다시 거짓말. 이해됐죠? 자, 폼장님들이 사업을 하실 건데 내 밑에 있던 파트너들이 다른 다단계, 펀드, 코인에 갔죠. 그죠? 그리고 지안에 갔죠. 그거 데리고 온다고 전화하고 밥 사주고 쫓아가서 강의 듣다가 홀라당 자빠진 사람 많잖아. 그런데 그들이 올 수밖에 없게 해드리면 그리고 폼장님들이 사업할 수 있고 혜택을 폼장님들한테 먼저 드린다면 그럼 여지껏 고생한 폼장님들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제 김해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집 나간 며느리는 전어를 구우면 와요, 안 와요? 렌트카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뭐라고 욕했어도 언니, 내가 언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쪽에 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욕했잖아. 아, 괜찮아, 욕해도 뭘. 렌트카 해결해 준다면 와요, 안 와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며느리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거 해랬더니 또 인터넷에서 사진 찍어서 상 날려. 그럼 와, 안 와? 그래서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폼장님들이 이거 가지고 나의 동행자 파트너들한테 렌트카 문제가 심각해서 해결할 사람은 와. 온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소문 듣고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 렌트카 문제는 폼장님들이 해결을 내면 내가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러니까 폼장님, 매니저님 먼저 렌트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아셨죠? 그럼 1번 렌트카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폼장님들이 그분들을 전화해서 차량 등록증 뭐 이런 것을 작성하셔서 그 위에 폼장 있어요, 없어요? 폼장 위에 폼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최종으로 오면 여기 트리플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는 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분은 제끼고. 그럼 부산은 오기자 폼장님 있어요, 없어요? 일로 서류를 갖다 주시면 되고, 해운대는 여기 안세정 폼장 있죠? 글로 갖다 주고. 그 밑에요? 신폼장이? 그럼 취합해서 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갖고 일로 갖다 주시면 돼. 그러면 저한테 오죠? 그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이거를 해피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야 그분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받아요. 인계신청서를. 그럼 본인이 사인하고 그 서류를 다시 매매상사로 보내면 차량 인수할 사람이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 캐피탈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캐피탈이 있어요. 까다로운 거. 그 해결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내가 차를 탔는데 계약할 때 1년에 1만 킬로 타는데 계약했는데 3만 킬로 막 타는 분 있죠.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차량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차를 막 여기저기 다 긁고 댕겼어. 그럼 중고차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7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차를 반납할 때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10,000km 이상 타지 않고 1년에 9,000km, 9,800km씩 탔어. 그럼 약속 지켰죠? 그죠? 차를 깨끗이 탔어. 그랬는데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 4천만 원이야. 근데 차 중고차 시세가 그 정도 조건이면 4,800이야. 그럼 나는 반납하고 끝날까요? 8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차를 10,000km 탄다고 그러고 4만 킬로씩 탔어. 여기저기 다 긁혔어. 차량 가격을 따져보니까 2,800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나는 1,200을 물어내야죠. 그러면 1,200을 물어낼 거냐, 그냥 탈 거냐 결정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여기 회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렌트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서 캐시로 샀으니까 니네가 책임져? 도의적 책임 안 진다고 그랬죠. 도와드리는, 선의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돈 또이면 그냥 반납하고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끝나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차를 약속대로 잘 타셨으면 돼.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애초에 여러분이 렌트 계약할 때 약정서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절차가 있어서 서류에 사인만 틀려도 또 다시 안 됩니다. 캐피탈은 이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캐피탈은 여러분한테 할부료에 이자 다 받아먹고 중고차를 인수해서 비싸게 팔아먹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캐피탈사예요. 그런데 중간에 연관되어 있는 우수업체와 조인이 돼서 그분들이 캐피탈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해드릴 거고요. 또 그렇게 저렴하게 인수된 차를 사고 싶은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품 다 빠진 차를. 그 차 또한 그분들께 저렴하게 연결해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캐피탈로 인해서 자동차에 관한 일은 지금부터는 이 출발이 어린아이 요람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 제휴된 업체에서 처리해 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렌트를 하던 중고차를 사던 전체 렌트와 중고차에서 비교 견적에서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업체로 여러분이 필요하면 소개해 드릴 겁니다. 비교해서 싸다면 하시면 돼요. 아셨죠? 한 푼도 저 안 받습니다. 아셨죠?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이 렌트카 문제에서 마진을 남기지 말고 해줘라. 대신 앞으로 렌트와 그리고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신들한테 이임하겠다. 대신 그것도 남들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됐죠? 저 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오늘 신문에 떴어요? 안 떴어요? 아직 안 떴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저쪽에서도 신문에 때렸죠. 그리고 안 물어줬잖아요. 지금 집행됐어요. 저희 건. 한 5일 정도 걸려요.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서 와서 비교 견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처리 기간이 5일에서 6일 정도 걸립니다. 아셨죠?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각 품장한테 서류 나눠줘서 이거 쓰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도움 돼요? 이거 가지면 집 나간 며느리 와요? 전산팀이 오늘 들어왔어요. 용역으로. 근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못 만났죠. 왜?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시더스하고 휴스템만 들어가면 계약을 안 해줘요. 왜? 인터넷 뒤져보니까 문제업체요. 그러면 보증금 까먹지 월세 안 낼 사람 집주인이 계약해요, 안 해요? 그래서 천고법인으로 계약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없어도 좀 가장 급한 게 위로금 200명부터 전산으로 좀 점검해달라. 위로금 명단 다 나와 있어요. 근데 200명 선정해서 한 달도 훨씬 넘었어요. 전산이 들어와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억 벌어간 사람한테 위로금 주면 돼, 안 돼? 전산을 제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다고. 그런데 뭐 유광식 기자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그 폼장님하고 그분이 위로금 대상자라 편지를 기가 막히게 썼어. 진단서까지도. 그래서 당첨됐어. 거기서는 개입 안 해요, 절대. 왜? 그럼 낙하산이라. 아까 어떤 분이 와서 나 위로 하지 마시라고. 나는 그거를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공정하지. 가셨는데 폼장님하고 오품장님하고 그 폼장님하고 최성일 목사님하고 만약 유광식 기자하고 갔어. 위로금 전달하러 가는 거니까 수재의원금처럼 갔는데 띨룩 누르려고 그러니까 200평에 3층에 화려한 집이야.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확인하고 드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위로금의 폼장이, 해당 폼장이 같이 가죠. 그러면 이분한테 이분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럼 이분하고 사업할까 안 할까? 또 잡아드렸어? 폼장님하고 매니저 그리고 수당을 내가 출자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분들한테는 의료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기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해결한 분이 있고 해결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다 그만뒀어요. 대표이사가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해촉증명서를 띨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해촉증명서 띄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 못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사실확인서를 써서 가져가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여지껏 12월 13일부터 의료보험료를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해촉증명서가 없이도 많이 내신 의료보험료를 다 돌려드립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무기로 써? 이분이. 밑에 분들한테. 오면 알려주는 거예요. 톡방에 뿌리지 마. 사업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해촉증명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잖아요. 사실확인서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장 찍어드리면 제가 가면 국민연금 이제부터 덜 내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 폼장이 사업할 수 있는 이거를 받을 사람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럼 세 번째 또다시 연결해 드렸어요. 그죠? 이제 이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있어요. 폼장님한테 계속 그들이 올 수밖에 없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만 저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다 돌아오게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자금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들이 또 있죠. 혜택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계열사를 다 정리하고. 현금이 없어요. 채권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명절에 떡값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품장이 나오는 품장이어야 하고 나하고 같이 뛰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랬더니 밑에 600명을 저한테 갖고 와요. 정신이 잘못되신 거예요. 이 신탁된 돈은요, 함부로 쓰면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짜로 돈 주지 마세요. 일 안 해요. 피 같은 돈이라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뛰는 분들 명단 갖고 오세요. 제가 전화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오는지 볼 겁니다. 그 부분을 그 위에 분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품장님, 안 품장님, 신 품장님, 맞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천하를 가꾸고 있는데 내 품장은 도망갔어. 내가 열심히 끌어안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여지껏. 그 사람이 품장이지 누가 품장이야? 맞죠? 그 위에 품장 대신 그분이 품장하면 되지. 이분 품장 해드리면 화나? 하지 말까요? 품장 줘도 되죠? 물어보고 준다니까 이렇게 꼭. 품장 주는 거 싫은 분, 품장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분이 뽑은 사람들만 주는 거죠. 그럼 품장을 믿고 따라 안 따라? 안 나오는 사람 주기만 해봐. 다 하나도 안 주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8개 정도의 사업을 검토했어요. 나 혼자만 해도 그럼 다단계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것들도 있습니다.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전 회장의 법적 판결 마지막을 끝내고 해야 됩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해임을 하려고 그랬더니 재판 중이라 그게 절차가 안 돼요. 그래서 업무배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5일 날 업무배제 신청을 감사서부터 관계자가 다 사인을 했어요. 그것만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신탁위원회 대표로 제가 또 다시 하고 다른 분들이 또 해서 조건을 맞춰서 집어넣었어요. 이제 마지막 승인만 떨어지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해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사업 아이템을 여기다 드리면 여기다 이렇게 전달할 거죠. 그럼 이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에 전달해서 관리할 거니까 이분한테 관리비 주면 성질나? 관리비 주면 성질 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랬지 싹 복사해서 싹 날리고 톡방에다 날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업 돼요, 안 돼요? 또 다른 거 오면 또 요렇게 줄 건데. 그리고 정보는 제가 인류 절대 안 줘. 요렇게 해서 오기자 품장한테 주면 요렇게 내려가. 귀신같이 알고 저한테 전화를 싹 해. 그러면 네 그러고 받아갖고 여기다 딱 줘. 3번만 그러면 저한테 전화 안 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나 저 사람하고 사업 안 할 거야. 그리고서 나 옮겨줘. 허지요. 이분이 좋아할까? 요 밑에 분들이 있죠? 뭐 배웠어? 마음에 안 들으면 내부의 추천인을 바꾸는 걸 배웠지.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회사가 뽀개져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합법적 룰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담은 얼마씩이라도 4천억 중에 2천억 정도 남겨놓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대출 받고 또 집담보 잡아서 이자 내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렌트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제가 가는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주면 4천억? 있는 거 털으면 한 2천 몇백억밖에 안 돼요. 6개월 정도면 길어야 8개월이면 한 푼도 없이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 끝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얘기를 해요. 또 못 깨요. 그러면 문 닫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냥 한 2천 몇백억 남는데 빚정사 내고 내가 1억 8천 찾아갈 건데 2천 몇백만 원 받고 말하실래요? 그럼 오늘이라도 뽀개서 나눠주고 끝내게. 저도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거 불려서 더 찾아가고 더 벌게 해드리겠다는데 싫으면 말고. 나눠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1억 8천 찾아가야 되는데 2천 몇백만 원 받고 끝내고 싶은 분은 그 뜻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으나 전체 의견에 부합돼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같이 나 혼자만 해도 되는 손해 안 보는 것도 하고 뭐해서 회사 가치를 올려가지고 여러분 돈도 찾고 회사 가치가 커지면 여러분 수익도 더 벌 수 있다면 그거를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 여러분하고 함께 할 건데 자 나눠 갖고 끝내자는 분은 말고 이 돈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우리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면서 이걸 살려서 우리 빚도 다 갚고 돈을 벌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 박수 치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지금?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은 누가 결정해? 제가 결정했어요? 이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마케팅 또 나와. 합법적인 거로 해야 돼요. 불법이라 지금 절단 났잖아요. 뭘 빨리만 갖고 자꾸 가재. 우리나라는 여기 유광식 기자님 계시는데 비트코인이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용납이 되나요? 안 되죠. 용납 안 됩니다. 정확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환 코인 얘기했죠. 돼요? 코인 갖고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면 지금 2억 원의 현상금 붙었어요. 서울시에서 신고하면 2억 원 준다고.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코인 갖고 하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회사가 코인을 상장시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코인을 갖고 오는 건 무조건 법적으로 잘못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8, 9, 10은 가르쳐드리면 저쪽한테 세뇌가잖아. 오늘 다 가르쳐주면 다음에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안 폼장, 신 폼장 또 여기 있잖아요. 부산에 폼장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면 저하고 눈인사를 안 맞춰. 와서 저하고 뭘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인사도 안 해. 저기 무슨 신폼장님이나 몇 분밖에 몰라요. 거기 니나 폼장님하고. 여기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제가 못생겨서 낯을 가리는 건지. 그래서 이 용지에 신청서를 받고 본인 먼저 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됐습니다. 렌트카 문제.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비용 받았다며. 잘못하면 여러분 비용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더 비싸게 물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허가낸 업체하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최고가 첫 번째 합법, 두 번째 여러분이 안전한가, 세 번째 여러분의 피해가 없는가. 이거 검토한 뒤에 합니다. 오늘 렌트 왜? 가에 대한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싶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업체의 몇 개 마케팅에 대해서는 금융이 탑재된 것은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넣어서 검사하고 있어요.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질 거니까. 아셨죠? 그럴 마음으로 각오로 집행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그러면 시더스 신탁구는 여러분을 지키고 도움 주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못하게 밟은 적도 없고 안 태운 적도 없어요. 근데 탈 자격 조건이 정말 저와 함께 저들과 싸울 용사들만 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해야 되는데 들러리가 타면 돼요, 안 돼요? 구경꾼이 타면 돼요, 안 돼요? 반대하는 분이 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어떤 분이 반대했는지 톡방 보면 나오죠? 그죠? 그분들은 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고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하시면 되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정말이요? 그러면 박수 한번 주세요. 하루 더 있고 싶지만 저도 본사에 요격으로 들어온 사람 만나서 빨리 여러분의 전산을 다 확인해야 돼요. 특별한 강의. 그래서 여기 추후 또 미팅이 있어서 고 가야 되니까 오늘은 좀 9:59 마칠게요. 그런 대안이 좀 따라오세요.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시더스의 주인은 주인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지고요? 종업원이에요? 자, 여러분 구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식당을 합니다. 식당 주인이에요. 종업원은 9시 땡 하면 퇴근하죠. 주인 9시 땡 하면 퇴근해요? 종업원은 더 있으면 월급 더 줘야 되니까 보내고 내가 다 치우죠. 근데 내일 손님이 예약이 50명이 또 있어. 그러면 의자 더 준비해서 깔아야죠. 준비해놔야죠. 새벽에 잠을 2시간을 못 자도 새벽 시장 보러 가면서 50명 더 팔을 거니까 신나 안 신나? 장 봐갖고 와갖고 손질해서 알바 시켜갖고 손질 다 시키죠. 그러고서 싱글벙글 신나죠. 종업원은 출근하자마자 아니 씨발 뭐 손님이 이렇게 아프다고 퇴근해버릴까? 해요 안 해요? 끝나서 돈 많이 벌어서 주인은 죽겠는데 종업원은 아이고 씨발 때려치든지 말든지 오늘 손님 많아서 뒤질 뻔했는데 오늘 왔다 갔는데도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많다면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입니다. 맞죠? 앞으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호할게요. 시더스의 주인은 나다. 신탁의 주인은 나다. 신탁된 재산은 내 거다. 나는 지금 출발한 시더스 신탁호를 타고 재건된 시더스 신탁에서 돈을 버는 주인공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주인공이 꼭 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박수. 박수 다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불편해. 이번 저 대구에서 왔는데요. 예, 예. 아이고, 강의 수고 많았습니다. 아, 이제 잘 지키세요. 예, 예, 강의 잘 들어. 저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잘 지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제 알아요. 잘 지키세요. 왜 오늘 알을 왜 안 갖고 왔어? 이 전자를 봐. 알 갖고 와야지 또 바로. 저희는 통장도 아무도 없고.